홈케어, 메이크프렘하고 토리든, 시드물, 케라시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먼저 괜찮다고 위에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저희 얼굴 피부 상태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다. 예민기를 동반하니까 하얀 염증 반응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헤어라인하고 관자놀이 구렛나루, 그 다음에 턱하고 인중 이런 데 위주로 염증기가 있다. 그러면 얼굴이 굉장히 예민한데 왜 예민한지 그거 먼저 잡고 유분기는 그 다음 이야기이기는 해요. 예민기를 잡으면 유분기가 줄 수도 있어요. 밸런스가 맞춰 나가는데 우선순위는 예민기를 우선 줄이는 포커스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는 예민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요 클렌저는 약산성 클렌저예요. 그래서 세안을 하면은 거품도 많이 안 나고요. 약간 세안하고 나면 미끈미끈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성분을 제가 분석을 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내 피부에 잘 맞게 사용하고 계신지, 아닌 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거나 바꿔야 될 게 있는지, 그것 때문이거든요. 여기 코코 일리세티오네이트 그리고 소듐 메틸코코, 요 성분이 계면활성제예요. 한마디로 거품을 형성하는 제형인데 코코넛 천연유래 추출물이어서 피부 자극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베타인 수분 보습, 판테놀 재생 성분, 그 다음에 추출물들이 들어있고 수분 공급해주는 성분. 요게가 세정 기능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수분과 재생 성분, 보습되는 성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기도 계면활성제, 거품 형성제 쭉 들어있어요. 이 전성분에서 가장 앞부분 10가지에서 한 20가지가 메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정력이 약하면서 피부 보습이 되는 자극이 적은 세안제구나, 이렇게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뒤로 갈수록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유해 성분이 앞에 있으면 교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앞에 유해 성분이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요거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토너, 이름부터 제품에 힌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히알루론산이면 수분을 공급해주는 토너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 물이 들어있고 기본 수분 보습제, 헥산다이올은 방부제인데 안전한 방부제예요. 기본 수분 보습제, 베타인 이제 수분 보습, 알란토인 진정 성분, 판테놀 재생 성분, 진정 성분, 수분 공급, 수분. 그러면 진정하고 수분 베이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 공급이 주예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금속이온 봉쇄제, 변질되지 말라고 넣는 성분이고요. 그래서 베이스가 이것도 수분과 진정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면 넘어갔을 때 이제 시드물 마다가스카르 리얼 수분 크림. 제가 미리 조금 여기는 이미지로밖에 사진이 떠지지 않아서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 여기는 표시를 해놨어요. 병풀 진정 성분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황금과 모란뿌리 추출물이 들어있고, 수분 공급해주는 카프릴릭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폴리글루타메이시드, 히알루론산 다 수분 공급이에요. 그러면 진정 수분 공급이 쭉 들어가고 뒤에 재생 성분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재생 성분이 들어가 있고, 뒤에 펩타이드 계열은 천연 보습인자라고 해서 얼굴의 보습력을 높여주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판테놀 다 재생 성분이에요. 그러면은 또 답이 나오죠. 진정, 수분, 재생. 그러면 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조금 더 되직한 제형이 마데카소, 아시아티코사이드, 펩타이드 이런 성분들이 되직함을 만들어주면서 크림 제형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신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정력이 약하게 피부를 세안을 도와줬어요. 그러면은 세안을 하고 나면 보통 토너를 바르시죠. 스킨하고 토너 패드가 다 같은 결이에요. 그 다음에 세럼을 바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앰플 같은 이름이고요. 에센스도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같은 이름이 플루이드, 에멀전이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 크림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수분, 데이, 나이트, 영양, 미백, 재생,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다른 느낌을 주는 이유는 성분하고 제형 때문이에요. 그 안에 제형을 되직하게 만들 거냐 가볍게 만들 거냐 요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지금 토너를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크림을 쓰고 있는데 수분 크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벼운 타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크림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타입. 이 수분 크림인데요. 로션이 더 되직한 제형도 있어요. 그만큼 제형과 그 안에 구성 성분이 되게 차이가 크다는 점이죠. 그래서 반을 뚝 자르면 위에는 투명하고 묽어요. 밑에는 약간 불투명하면서 되직한 느낌이 들어요. 위에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끌어당기는 피부에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러면 로션하고 크림이 막을 딱 씌워주면서 끌어당긴 걸 날아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수분을 저희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수분 진정 성분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크림, 수분 크림이 조금 가벼울 수도 있다. 지금 쓰는 게 워낙 좀 가벼운 제형이긴 해요.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유분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무거운 걸 쓰면 또 안 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세 가지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얼굴에 트러블이 나지? 제가 왜 나는지 이제 다른 특징이 얼굴에 뭐가 나고 있는지 여쭤봤던 게 영향 받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면 샴푸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많이 타세요.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또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보다 사용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세안할 때 머리 감고 클렌징 폼 하시나요? 네. 그 순서는 맞춰서 계속 해주시고요. 바꿔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세안하고 머리 감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지금 순서는 그대로 맞고 우리가 여기에서 여드름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분은 요거예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게 SLS라는 약자로 설명이 되는데 거품이 우선 이 제품은 많이 나요. 조금만 짜도 거품이 많이 나고 그 대신 감고 나면은 머리가 좀 푸석푸석해지고 뻣뻣해지고 그 성분이 얘가 가장 강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요게 트러블 반응이 많아요. 세정력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샴푸를 변경해봄으로써 이 헤어라인에 나는 거, 머릿속에 여드름 나는 거 요거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샴푸, 세안젤이 약산성 쓰시는 것처럼 샴푸도 약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변경이 되면은 훨씬 더 지금 피부에 반응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중 나고 턱에 나는 부위가 털이 나는 부위잖아요. 머리도 머리카락이 나오는 길, 이 머리카락이 나오는 이 털이 나오는 길이 모공이어서 피지가 나오는 길이 같아요. 그래서 샴푸의 영향이나 면도했을 때 영향을 그 부분이 모공이 탁 자극을 받으면 여기서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게 바로 모낭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극을 주는 걸 줄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자극을 혹시 얘가 주고 있다면 샴푸를 교정해봐서 그 모공의 자극을 줄여주면 털이 나는 인중이나 턱이나 눈썹이나 머리속이나 이런 데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샴푸하면 머리 이렇게 헹구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에 영향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 뒤쪽이나 이런 데까지 다 난다면 샴푸 바꿔보는 것도 맞아요. 목에 덮게 해주는 거. 그래서 바꿔보는 게 굉장히 간단하면서 빨리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샴푸 쓰는 게 여기 얼굴에도 영향이 있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샴푸 교정하고 이 이마랑 헤어라인 줄어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체크를 그래서 해드리는 거고요. 면도할 때 전기 면도기 쓰시나요? 그냥 면도 하면은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는데 쉐이빙 폼 사용하시나요? 네. 쉐이빙 폼이 거품이 굉장히 조밀하고 많이 나요. 거기에서 트러블 반응도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사실 여드름 나는 분들은 전기 면도기 쓰시는 게 좋아요. 거의 이 거품이 알칼리성 거품인 성분이 많아요. 세정.
지금 샴푸도 알칼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정력이 높은. 그래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띠고 있으니까 약산성에 가까운 제품들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쉐이빙 폼 쓰고 나면 또 건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기 면도기가 앞으로 사용하시기엔 더 안전해요. 면도 날이 이렇게 베이면서 피부 자극도 많이 주고 얼굴에 붉은기가 있으시니까 더 주의가 필요한 피부인 거죠. 그래서 전기 면도기가 피부 상태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용해진데 바꾸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혹시 지금 제가 홍조랑 네. 얼굴이 좀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 혹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쓰면은 여기 바꿔보는 거예요. 샴푸. 샴푸. 샴푸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4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사용해 봐야 돼요.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 약간 피부 반응이 와요. 얼굴이 좀 덜 나는 것 같거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게 계속 쌓여 나가면 얼굴에 재발하는 그런 염증기, 하얗게 짜잘짜잘하게 올라오는 그 염증기가 줄면서 피부색에도 같이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요런 데까지 경계부가 얼굴이 자극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우선적인 거는 샴푸 먼저 교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여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약산성 클렌저가 피부에 잘 맞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사용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다면 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갑자기 얼굴이 따갑고 예민할 때 수분 공급을 확 해주는 이 성분이 피부에 자극이 되나? 그러면 토너를 살펴볼 수가 있고 단계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첫 단계는 여기, 여기 먼저 살펴보고, 얘는 같이 쓸지 잠시 중단할지는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순간적으로 따갑고 간지럽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을 형성해주는 제품을 바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분 크림은 바르는데 빠르게 수분을 충전하는 토너나 앰플류나 이런 묽은 타입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잠깐 중단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얼굴 자세히 봤을 때 잠시 중단이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거에서 샴푸 교정해서 바로 사용하고 클렌징 폼하고 수분 크림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바르면서 살펴보는 그게 될 수 있어요.